오늘은 그 아까 좀 현장 영상 보셨는데 쇼츠 브리핑에서 예.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예. 검은색 마스크를 썼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이 심판받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였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인가 그러게요. 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인가? 네. 네, 그걸 그쵸. 한번 데이터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일단 가장 좀 최근에 나온 네. 관련된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요. 네. 네, 뉴시스와 에이스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물어봤어요. 첫 네. 번째로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겠냐.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46.9% 그리고 국민의힘이 31.5%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정당 지지도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고 많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어봤을 때 정권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정권 안정론의 성격이 있다라는 응답이 51.5% 그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6.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안정론이 과반이네요. 네,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여권과 야권의 차이가 격차가 상당하게 벌어져 있고 특히나 이 눈여겨볼 대목이 정권 안정론 같은 경우는 12월 말 같은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대비 2.6% 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더 올라갔고. 예, 그런데 정권 견제론의 낙폭이 더 큽니다. 정권 견제론에 대한 응답이 마이너스 8.3%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갔고. 네, 정권에 한참 대한 내려갔고. 지지 자체도 올라가긴 했지만 네. 정권 견제론에 대한 어떤 공감이 식었다, 많이 식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3월 1일, 2일 조사니까 네. 바로 며칠 전 조사인데 그렇죠. 이 직전 조사가 방금 비교했던 직전 조사는 12월 말이니까 약 2개월 두 달 정도, 그 2개월 정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은 2.6 상승, 2.6% 포인트 상승, 8.3% 포인트 하락. 하락입니다. 저 이런 사이에 거군요. 부동산 정상화 드라이브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이슈가 또 예.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네. 꾸준하게 이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MBS와 한국갤럽의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4주차 조사가 있었고 2월 1주차, 2월 4주차 이렇게 크게 세 번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지방선거 성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 중에 어느 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추세거든요. 네. 매번 조사할 때 그런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정권 안정론은 어쨌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정권 견제론은 하락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이전에 봤던 그 조사하고 수치도 비슷한데 네. 또 흐름에 있어서도 그 지방선거 성격, 정권 그쵸.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응답이 그 실제 민주당 지지도보다 더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50% 과반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관련된 그 질문을 던졌던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갤럽은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아니면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추세 자체는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도 사실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두 의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점점 차이가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예, 정당 지지도 추이랑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조사는 네. 전화 면접이죠? 네, 두 네, 조사는 MBS 전화 하고 면접이고 한국갤럽이니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세를 보기에는 좀 적절한 지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선거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좀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역대 선거 결과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오랫동안 이런 그 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서 꾸준히 조사를 한 기관이 한국갤럽이라서 한국갤럽의 그런 조사 결과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총 4개의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들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맨 왼쪽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2022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조사 결과의 그래프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2018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갤럽은 그 관련된 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세 자체가 야당 당시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수가 당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지표가 계속 꾸준히 높게 나왔고 선거 결과 자체도 민주당이 175석, 네.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시면은 이 앞부분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네. 그 당선인 신분 시절에 진행됐던 조사들도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취임 이후부터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3월에 대선이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어요. 바로 2022년에. 네. 그래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어떤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당시에 이제 광역 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민주당은 5곳, 경기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이렇게 5곳만 승리를 했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12곳을 모두 가져가는 압승을 하는 예. 결과였습니다. 예, 그때 지방선거가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해서 조사를 했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 민주당 당시 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 더 많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랑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응답하셨던 분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 예. 유례 압승을 없는 거뒀죠. 압승을 했고 예. 슈퍼 여당의 시대에 들어서는 그런 예. 선거 결과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2018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잖아요. 80 넘고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 보시면은 83% 최고치를 찍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 직전까지도 대통령의 그 긍정 평가가 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부울경까지 석권을 하는 유례 없는 선거 결과를 거뒀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과거의 그 실제 선거 결과와 네. 전국 단위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여론조사에서 네. 뭐 대통령 지지도나 그쵸. 또는 정당 지지도나 또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가 있다. 네. 예, 일치한다. 네, 원인과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음.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좀 감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것으로 놓고 평가할 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비교적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뭐 그렇게 그런 좀 그렇게 약간의 평가해 볼수 그 있는 감을 그런 좀 거죠.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또 아직 90일이나 남기는 맞아요. 했잖아요. 예, 오늘로 딱 9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그 분위기나 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또 터질지 몰라서 지켜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또 저희가 이 타이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민주당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그런 지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슷한 시기에 그 평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인기가 더 많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수치는 다소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또 뭐 국제 정세가 지금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코스피라던가 또 최근에 대통령이 열심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의 어떤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그 긍정 평가하는 부분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거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판세 분석까지 마쳤고요. 자.